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증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3부의 문을 또 열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3부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오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그래도 마음이 편한 지금 한 주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 삼성전자도 혹은 SK하이닉스도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또 좋은 반등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규 종목으로 어떠한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정말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최대한 해소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3부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또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이쪽 QR코드 지금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촬영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해 주시면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또 어떻게 또 수익을 내주시는지 한번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예측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갈만한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신호를 주고 계시거든요. 시장 상황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견조하게 흐름을 지켜주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내공도 깊고 경력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믿을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는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드리는 거 특히 김태성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는 거 이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께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앞서서 종목을 그래도 잘 고르면 된다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다음 네. 주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 할까요? 일단은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여행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주도주 성격의 이제 종목을 하나 드린 쪽은 원전. 그러니까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은 저는 원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행 쪽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네. 제주항공, 뭐 진에어, 뭐 이러한 항공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정말로 이 여행과 관련한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일단 저는 항공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WTI 유가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감도 우선은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또 특성상 이것은 뭐 비판은 아니고 뭐 비난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오를 땐 너무 빨리 오르지만 내릴 때는 너무 천천히 내려요. 기름값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부담감을 좀 항공사들은 가져가고 있을 것 같고, 저는 많은 여행사 중에서도 레드캡 투어라고 하는 이 여행사를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GK와 강원랜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 카지노 관련주 이 세 종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중에 강원랜드만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강원랜드만 내국인 위주의 매출이 잡히는 곳이에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코로나19 완화돼서 관광객들 많이 움직인다. 대신에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외로의 관광 좀 부담스럽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여행사라든지 이 항공사들은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대신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여행사 상품을 취급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이 B2B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거. 렌터카와 중고차 이 사업, B2B 사업을 이제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 가려고 예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가장 어렵냐면 첫 번째는 숙박입니다. 네네, 맞아요. 비행기표는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묵고 싶은 숙소 잡기가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차량 예약. 원하는 차량을 고를 수가 없고, 정말 비어있는 차량을 무조건 지금 타야 될 정도로 이 렌터카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국내 여행의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렌터카 사업 혹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레드캡 투어가 다시 한번 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10에서 15% 정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리오프닝 관련 좋다. 그래서 리오프닝 전체 섹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여행 섹터를 보는 건데, 또 여행 섹터 안에 포함되는 종목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레드캡 투어가 지금은 가장 수급적으로도,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 지금 많이 붙어주고 있잖아요. 하나투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긴 해도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짧은 단기 물량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오두토도 거의 유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드캡터가 수급적으로 가장 좀 안정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지금 원전에서는 여러분들 원전 ETF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원전 안에 어떠한 종목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노란 톡방에 이제 한번 올려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지만 역시나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자, 아직 수급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 기관계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나서 오늘 나간 물량이 많이 없어요. 나간 물량이 많이 없기에 주말 사이에 뭐 해외 원전 세일즈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올해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덥다고 합니다. 더울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원전 에너지의 활성화 카드가 이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원전 ETF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이번 신정부를 통해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위기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저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레드캡투어 혹은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정말 그 다음 주에 계속 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행주 다음 주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여름 휴가 계획 이제 슬슬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항공주는 일단 제외를 하고 여행주, 여행사 그들 가운데 레드캡 투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여행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레드캡 투어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모아갈 만한 종목 중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원전 관련 이야기는 뭐 신정부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모아가 보자라고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톡방에서 저희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좀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QR코드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촬영하시거나 이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좀 믿고 가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톡방에서도 그러한 좀 모습 보여주고 계셔서 실제로 따르시는 그런 팬분들도 많으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캡 투어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한 신호들 톡방에서만 저희가 이야기 나가고 신호가 나가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같이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는 코너 지금 바로 다음 코너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남겨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드리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또 이러한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필살기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올라온 것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매수가 25,200원 평단가고요.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2.49% 상승 가져갔습니다. 24,70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오늘 하루 분위기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죠. 네, 현대바이오 24,100원에 출발했었고요. 오늘 쭉쭉 잘 가면서 장중에 25,000원 선까지 잠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24,70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 일단 현대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씩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네, 현대바이오 첫 번째 종목 전문가님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바로 차이가 좀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잘 골랐어요. 그냥 제약바이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잘 골랐지만 만약 현대바이오가 아닌 셀트리온을 샀다면 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을 샀다면 혹은 셀리버리라는 종목들을 샀다면 혹은 에코캠바이오를 샀다면 혹은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을 샀다면 같은 기간에 같은 섹터라도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 돼요. 지금 현대바이오를 매수한 이 시청자분의 마음은 원숭이 두창 관련한 테마를 좀 염두를 하면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로 한번 우리가 놀랬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숭이 두창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 우선 혹은 기술력 우선 이쪽을 먼저 보는 것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를 고민하고 매수한 이 시청자분의 방법은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한 게 조금은 아쉬운 상황.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약바이오의 이 매수세가 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매수 가격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45,000원, 6만 원이 아니라서 저는 보유를 해도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저점인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아마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는 총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리버리, 그죠? 셀리버리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뭐 이 종목군들이 추세가 완전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밀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이 지금 더 강하게 올라올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지금은요. 시장의 수급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바이오의 수급을 볼게요. 일단 현대바이오의 전체적인 수급입니다. 최근 거래일 중에. 자, 그리고 나서 에고캠바이오 수급을 볼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현대바이오는 조금 매수했다 팔았다 그러한 것이 많았다면 레고캠바이오는 그냥 쭉 밀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올라왔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없기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알테오젠 이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수급을 조금 더 이제 중요시하게 보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바이오 뭐 안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혹은 매수가 기준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보유를 하자. 대신에
뭐 27,000원, 28,000원에 올라오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종목을 교체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첫 번째였습니다. 일단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바이오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종목들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톡방 들어오셔서 또 이런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특히 눈여겨보시는 그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뭐 셀리버리, 레고캠 바이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해인 살펴보겠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9,160원이고요. 일단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해인 같은 경우에 오늘 1.50%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8,53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9,000원대 위에서 들어가셨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묶여서 좀 테마를 상승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전문가님, 해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이후에 이 재건 테마주라는 것이 좀 생겼죠.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칫국부터 너무 마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붙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 오더가 올까? 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위치해 있는 지역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기보단 그 근처 유럽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라들이. 네, 그쪽으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제 빠르게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대감을 좀 내포해 있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뭐, 해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종목군들은 저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똑같이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로 재건 테마와 엮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뭐 전문가라서 제가 더 잘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경험적으로 놓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들어온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매수가에 오면 다행히 이제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크지 않고 이제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9,200원, 9,300원, 9,500원에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이쪽 테마는 그냥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종목처럼 좀 며칠 매수해가면서 가는 이 매매 패턴을 좀 선호를 하신다면 이쪽 세트 아니고 지금 사야 될 종목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쪽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인에 대해서도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지는 의문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테마주니까요. 일단은 가져가 보되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해인 한번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좀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국제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850원이고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3%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국제약품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3.41% 상승을 나타냈고요. 5,770원 선 일단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약품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국제약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5,800원이고 비중은 3% 정도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이 종목도 조금씩 올라왔네. 오늘 좀 상승을 가져갔네요. 네, 국제약품도 한번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제약품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 보성 파워텍도 좀 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약품은 제가 크게 코멘트를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매수세 살아있고 이제 현재 위치와 그 매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고 비중이 3%로 너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7천억 목표가를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분은 이 보성 파워텍에 대한 상담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성 파워텍을 제가 이제 한번 짚어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성 파워텍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7,928원에 25%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죠. 그러니까 국제약품처럼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오히려 비중이 적고,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더 편안하게 보유를 해갈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종목은 비중이 낮고, 오히려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또 보성 파워텍은 비중이 많고, 그런데 지금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마 원전이라고 하는 테마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는데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성 파워텍은 일단 추매는 절대 안 됩니다. 추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에 저는 추매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못 볼 가격대는 절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가서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원전 관련주들은 일제히 신고가 영역으로 저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못 볼 가격대는 아니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골치가 아파요. 자, 5,000원은 뭐냐? 한번 이 고가를 형성했던 가격대, 그리고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시세가 났던 종목.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내려오는 상황에서 5,000원은 지지 구간이 되는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보유 물량이 일단 절반을 손절을 하세요. 절반입니다. 왜냐? 원전은 장기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절반을 손절하고, 다시 5,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때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사면서 평단을 내리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뭐 5,000원이 깨졌는데 올라올 거야 뭐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그냥 가져가시는 것보단 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 보유 물량의 절반은 손절,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5,000원 위로 올라오면 복수하는 생각으로, 복수심에 이제 불타오르는 생각으로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뭐 확정 손실은 생기지만 평단이 6,000원 중반대로 확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저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세가 나왔을 때 아마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추매 손절은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혹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 그러다가 다시 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서 시세가 나면 다시 추매하여 평단을 내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성 파워텍 또 만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좀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오르비텍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평단가 7,030원이고요.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오르비텍 이어서 오늘 마감 상황 보시죠. 네, 오늘 0.58% 상승 가져갔고요. 오늘 7,000원 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네요. 6,970원 선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오르비텍도 역시나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르비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르비텍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성 파워텍과 마찬가지로 원전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오르비텍도 그렇고 원전 ETF에 지금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라는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원전주기 때문에 또 흐름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여러분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시죠. 쇼박스 보겠습니다. 쇼박스 5,59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6% 담고 계시네요. 역시나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슈박스 0.10% 오늘 강보합권 마무리를 나타냈고요. 4,86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5,500원대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영화관 다시 한번 좀 찾으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네, 슈박스 한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쇼박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뭐 비중이 6%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한 5% 정도 더 사서 전체 계좌의 비중 한 15% 이내로 맞춰 가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범죄도시2가 일단 물꼬를 텄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마녀2가 좀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탑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어받은 상황. 그리고 네. 또 다시 토르라고 하는 또 마블 쪽에서의 영화까지 지금 라인업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관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기에 네. 날씨가 더워지면 아마 손님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달이 좀 더 넘었죠. 범죄도시2 보고 왔다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팝콘과 음료수를 드시고 계셨던 걸 보면서 영화산업 그리고 관련주들 올해 한번 꼭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박스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컨텐츠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앵커님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보셨나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보셨어요? 저도 하도 이제 재밌다 해서 어제 잠깐 볼까 하다가 네. 다 봤거든요. 네. 네, 새벽까지 다 봤는데,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재밌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재밌나요? 정말 재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컨텐츠 관련해서 A스토리가 지금 가장 대장입니다. A스토리가 지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업체로서 갑자기 이제 빅히트를 치게 됐는데, 참 컨텐츠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작품은 막상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실망감이 더 크고, 그리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 이 작품이 언제 뭐 시작하는지도 모르는 작품은 이렇게 다크호스처럼 좀 등장하고 그런 모습인데, 작품이 우선 재밌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심리가 좀 짙게 깔려 있냐라고 고민을 했냐면,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반도체도 녹록지 않고 전기차도 녹록지 않고
여타 전기전자 기술주들이 녹록지 않으니까 엔터주, 미디어주, 컨텐츠주 이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 혹은 뭐 환율 이런 것과 사실은 해당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은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환율이 높다고 뭐 컨텐츠 제작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뭐 컨텐츠 제작하는데 또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관련 혹은 영화 산업 관련해서 A스토리는 너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롯데백화점과 롯데 아울렛을 가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휴가 갈 때 집에서 입던 뭐 후줄근한 옷 입고 놀러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가서 옷을 사야 되는데 백화점은 비싸니까 아울렛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롯데 쇼핑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쇼박스도 물론 괜찮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혹은 뉴와 같은 이러한 이 컨텐츠 제작 업종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시기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주가의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시기적인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는 그들 종목들보다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름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까지는 이러한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톡하는 상담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톡방에 올라온 상담들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지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평단가 5,0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 2.53% 상승 가져갔고요. 3,65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하루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이지홀딩스 3,560원에 출발했었고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는 3,740원 선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그래도 오늘 2% 상승이 나와주면서 3,65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노터스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려주신 우리 캡틴장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이지홀딩스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좀 올해 그 영업이익이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상승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또 언제 상승했냐면 4월 때 상승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적어도 9월 안에는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보시면 한번 저항을 줄 수 있는 곳이 4,500원대 그리고 5,300원대 이 정도가 있거든요. 시청자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4월 25일과 여기 그리고 6월 16일에 일단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일단 상황이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일단 올라갈 때 4,500원대가 돌파된다면 충분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우선적으로는 4,500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주면 약간 비용을 축소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한번 쉽게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청자의 가격이 이제 5,000원대니까 충분히 수익 내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500원대에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시고, 만약에 돌파된다면 그대로 그냥 5,000원, 5,2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만약에 힘이 없다면 4,500원대 그리고 5,000원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저항 주면 50% 정리. 일단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시고, 만약에 이제 4,500원이니까 거의 10%대 약간 손절을 50%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대 같으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5,500원 정도까지만 가면 수익을 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한다면 4,500원에 50% 정리하고, 만약에 그대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5,000원이나 6,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상황 보고 저항 주면 청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4,500원 그리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를 한번 자르고 두 번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 시그널에도 약간 보시면 그 가열 침체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중만 작다면 조금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비중 좀 담으신 다음에 간다면 4,500원대까지는 그냥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3,750원 저점 찍었으니까 적어도 일단 3,700원 정도만 지킨다면 3,370원 찍었으니까 3,5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4,500원까지는 그냥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일단 6,500원 넘어야 되겠지만 6,500원 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4,500원과 5,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크게 딱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이지홀딩스 한번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매수 평단가가 조금은 높으셔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3,500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4,500원대 저항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4,500원대 왔을 때 50% 정리해 주시고 4,500원대 돌파할 경우에는 5,000원 그리고 6,000원까지도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한번 맞춰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 매수평단가 57,7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0.67% 오늘 소폭의 좀 상승을 가져간 분위기고요. 37,750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이 종목도 하루 분위기 한번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37,500원에서 오늘 38,60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큰 움직임은 없이 오늘 소폭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37,750원으로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인데, 에코프로 HN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은 현재가 대비 고점에 좀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다행히도 비중은 5% 정도 담고 계시는 상황인데 우리 아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HN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여기서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사실 진짜 비중 조절을 잘했다. 5%밖에 안 들어가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돼요. 보통 같으면 보통 10%, 20% 들고 있으면 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 또 57,000원이잖아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추가를 좀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황사, 온실 탄산가스, 황사, 미세먼지 이쪽으로 일단 테마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지금요. 조금 만약에 부담된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일단 비중을 늘린다면 3%, 2, 3% 정도만 늘려갖고 한 5만 원대를 맞추면 한 번쯤 쉽게 올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성공되면 5만 원 근처를 또 넘는지 봐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시청자님 일단 가지고 있는 가격이 여기가 첫 번째 갭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그냥 하락을 쭉 내리바꿨죠. 맞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 또 보시다시피 현재는 만약 좀 더 5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돌파 못하면 다시 또 4만 원대까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간다면 5만 원대 약간 50%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한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딱 크게 위험하지 않게 크게 손해도 안 보면서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5만 원대 비중을 50% 정도 줄인 다음에
다시 그냥 내려와서 4만 원까지 온다면 그때는 비중 다시 담으세요다. 줄인 만큼. 그렇게 해서 간다면 아마 비중이 줄어들면서 단가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비중은 이제 똑같이 되겠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추가로 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평균 단가가 아마도 4만 5천 원까지, 4만 8천 원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청자에 한 번에 일단 다 나오려고 하니까 아마 못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3만 8천 원이었죠. 그렇죠? 시장연이. 그래서 아트님이나 그러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정리했다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담아서 간다면 두 번째 똑같은 비슷한 자리에서 아마 아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한 번 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아마도 좀 안전하게 간다면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5만 8천 원을 세게 돌파하게 되면 7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좀 장이 코스피가 아주 좋았을 때 아주 호황일 때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추가 안 한다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마도 9월이나 한 10월까지는 일단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여유를 가진다면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면 5만 원 근처에서 50% 정리 그리고 5만 5천 원, 5만 8천 원에서 온다면 5천 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히 처리할 때는. 할 것 같은데요. 웹스입니다. 웹스 매수가가 6,02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웹스도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웹스 오늘 6.50% 상승 가져갔고요. 3,44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6,000원대 위에서 좀 6,000원 초반에서 좀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네, 웹스 한번 짧게 볼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는 지금 상황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예전에 3월달에 했던 말이죠. 개인들이 투매가 쏟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이게 개인들이 최대 손절을 하는 동안에 외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최대 상승으로 끌어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할 때도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거나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마도 그 아치님이 물린 분이 그러니까 아치님만 물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물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언젠가 손절을 할 거예요. 그 손절은 투매가 나오는 날부터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웹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11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온 차트거든요. 지금 살짝 넘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손절 대응만 하신다면 3,100원대에서 3,300원대 추가 진입 들어가서 3,000원 유지된다면 홀딩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은 아마 5,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가면 그냥 비중 50% 정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7,000원 그리고 8,000원에는 올총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5,000원 맞고 떨어지면 다시 3,500원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축소하신 만큼 다시 담아주고 이 방법으로 일단 가시면은 그래도 아직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고 물리면 아예 마음을 비우든가 아니면 저항대에서 좀 독하게 비중 50% 정도 줄여주고 크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든가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결론은 돌파 시에는 5,000원 저항 돌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5,000원 돌파되면 급등으로 이어지고 만약에 5,000원 맞고 떨어지면 다시 3,500원이나 4,000원까지 조정 주고. 근데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어떠냐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전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반등 나면 핸디들이 알고 계시는 쌍바닥 패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는 돌파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맞고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저기서 물려있던 매물대를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물대를 소화시키려면 그 매물대보다 더 강력한 호재,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대에 4,500원대나 600원대 비중을 50% 정도 줄이라는 겁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저녁 7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